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 정보로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 함께하고 있는 인생 설계 원픽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우리가 알레르기 하면 꽃가루가 날리는 봄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사실 이 가을 알레르기도 적지 않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잘 모르고 감기와 착각을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질병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라고 하니까요. 미리미리 예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험도 마찬가지죠. 사실 큰일이 아니다 생각해서 방심을 했다가 저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요.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미래 대비책들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유튜브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함께 해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고요.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인생설계 원픽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코너는 생생 라이프 팁 시간이죠. 오늘은 김태현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김태현 전문가님께서는요, 뇌혈관 질환 대비 전략이란 주제로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데요. 뇌혈관 질환은 발병 원인도 원체 다양하다 보니까 발병률이 굉장히 높은 질병 중에 하나죠. 올바른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으로 예방을 하는 건 물론 당연한 거지만 만일의 상황을 위한 대비책도 마련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강의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보험 전문가 김태현입니다. 뇌는 우리 생명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신체 기관입니다. 뇌는 우리 몸의 감각과 행동을 총괄하고 또 신체의 항상성을 유지하며 기억하고 학습하고 인지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뇌의 무게는 체중의 2%에 불과하지만 많은 역할을 하는 만큼 심장에서 내보내는 혈액의 20% 정도를 사용하는데요. 이 혈액순환에 이상이 발생하게 되면 생기는 것이 바로 뇌혈관 질환입니다. 오늘 생생 라이프 시간에는 뇌혈관 질환이 구체적으로 어떤 질병인지 알아보고 또 보험으로 어떻게 준비하시면 좋을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남녀 사망 원인 순위를 볼 텐데요. 1위는 암이 차지하고 있고 2위는 심장질환, 4위는 폐렴 뇌혈관 질환으로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남성은 3위, 남성은 4위, 여성은 4위로 발병 시 매우 높은 사망률을 보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암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단일 질환으로서는 뇌혈관 질환이 굉장히 높은 사망률이라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질병의 원인은 선천적인 요인, 가족력이 60%, 후천적인 요인 40%를 차지하는데요. 뇌혈관 질환의 경우에는 잘못된 습관으로 인한 발병률이 무려 90% 이상에 달하고요. 특히 고혈압은 한 대학병원 조사 결과에 의하면 고혈압 환자가 뇌출혈에 걸릴 확률은 정상인에 비해 남자는 15배, 여자는 10배가 높고요.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도 뇌경색에 걸릴 확률이 정상인에 비해 남자는 6배, 여자는 4배가 높다고 합니다. 뇌혈관 질환은 크게 뇌출혈, 뇌경색, 뇌혈관 질환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많이 알고 계시는 뇌출혈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출혈은 뇌 동맥이 터져서 뇌 속에 혈액이 흐르는 상태, 다시 말해서 뇌혈관벽의 약한 부분이 터져서 출혈이 생김으로써 발생하는 뇌혈관 장애를 말합니다. 주된 원인의 첫 번째로는 뇌출혈의 약 75%는 고혈압 때문에 혈관이 약한 부분이 터지면서 발생합니다. 뇌 조직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혈관이 장기간 고혈압에 노출되다 보면 변화가 생기고 이럴 때 과도한 흥분이나 정신적 긴장, 과로 등의 영향에 의해서 혈압이 상승하게 되면 혈관이 견디지 못하고 터지면서 뇌출혈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나 고지혈증 환자들에게 흔히 발생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요인으로는 혈관의 질병으로 인해서 출혈이 유발될 수 있는데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소아의 경우에도 모야모야병에 의해서 뇌출혈이 생길 수가 있고 백혈병, 재생불량성 빈혈 등의 혈관 질환, 종양, 외상, 매독 등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뇌출혈은 코를 골며 자는 것 같다가도 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회복을 하더라도 손발이나 얼굴의 마비, 언어 장애 같은 후유증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혀서 뇌 일부가 손상되는 질환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뇌출혈과 뇌경색을 합쳐서 뇌졸중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뇌졸중은 발병률도 높지만 가장 위험한 것은 재발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인데요. 2017년 연구 결과에 의하면 1년 이내 뇌졸중 재발률은 5.5%, 또 3년 이내 뇌졸중 재발률은 10%고요. 또 뇌졸중은 장애를 동반하죠. 편마비라든지 언어 장애를 일으키고 뇌졸중이 생기게 되면 10%만이 완전 회복되고 나머지 70% 이상은 이러한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뇌출혈, 뇌경색의 발병 원인은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혈전 때문에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게 되는 건데요. 혈전은 혈액이 응고돼서 생기는 피덩어리를 얘기합니다. 평소에 운동 안 하시는데 기름진 거 많이 드시고 또 지나친 음주나 흡연을 하시게 되면 혈전이 생기게 되죠. 우리 몸에는 무수히 많은 혈관들이 있고 또 이 혈관들은 굉장히 얇습니다. 이 얇은 혈관 속에 이런 피덩이들이 쌓이고 쌓여서 뇌 혈관을 막게 되면 뇌경색을 일으키게 되고 또 심장 혈관을 막게 되면 심근경색이 발생되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런 혈전들을 미리 발견할 수가 없어서 발견을 했을 때는 뇌출혈로 결국 혈관을 막고 있던 혈전들이 터지고 나서야 발견을 할 수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의료기술의 발전뿐만 아니라 건강검진이 보편화되기 때문에 두통 증상이 있거나 또 몸에 이상 징후가 있으면 조기 검진을 통해서 미리 질병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뇌출혈, 뇌경색이 아닌 뇌혈관 질환이라고 해서 뇌동맥류라든지 혈관이 좁아진 형태의 폐쇄 및 협착 등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게 되었고요. 뇌동맥류는 뇌졸중 전조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뇌동맥류는 뇌동맥의 약한 부분이 그 부분에서 이상이 생겨서 꽈리나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질환을 말하는데요. 뇌동맥의 뇌혈관벽은 매우 얇고 또 구조적으로 정상 혈관과 다르기 때문에 쉽게 파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동맥류를 발견하게 되면 예방적 치료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치료 방법이 코일 색전술과 클립 결찰술 두 가지 방법입니다. 먼저 코일 색전술은 부풀어 오른 동맥을 막거나 다른 혈관을 좁히지 않고 정상적인 혈액순환에서 분리시키는 목적의 치료 방법인데요. 허벅지 혈관을 통해 관을 넣어서 부풀어 오른 혈관 내부를 코일로 이렇게 막아서 혈루를 차단하는 방식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클립 결찰술이라고 해서 직접 머리를 열어서 뇌동맥류를 이렇게 클립으로 묶고 뇌동맥류로 흐르는 혈류를 차단함으로써 파열을 막아주는 수술 방법입니다. 뇌동맥류는 보통 증상이 없기 때문에 머릿속에 시한폭탄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검진을 통해서 점검을 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만 들어도 무서운 뇌혈관 질환은 미리 검진을 통해 예방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보험에 대한 준비도 필요할 텐데요. 보험회사에서 보장하는 뇌질환 분류표를 보면서 뇌질환 분류가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뇌출혈 경우에는 세 가지 진단명, 지주막하 출혈, 내뇌출혈, 기타 비외상성 두개뇌출혈 이 세 가지 진단에 대해서만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뇌출혈 특약만 가입하셨을 경우에는 보장 범위가 굉장히 좁고요. 또 뇌졸중의 경우에도 뇌출혈을 포함한 폐쇄 및 협착, 뇌경색증이라고만 되어 있어 뇌출혈보다는 보장 범위가 넓지만 그래도 역시 보장 범위가 굉장히 좁은 편입니다. 반면에 뇌출혈, 뇌졸중을 포함한 뇌혈관 질환 특약은 모든 뇌질환에 대해서 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뇌질환 특약을 가입하셔야지만 보다 폭넓은 보장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뇌혈관 질환을 보험으로 현명하게 준비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진단금입니다. 뇌혈관 진단금, 또 뇌졸중 진단금, 뇌출혈 진단금, 이 진단자금을 통해서 뇌혈관 질환을 진단받았을 때 경제적인 부담에 대한 비용을 더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뇌혈관 수술비나 또 뇌졸중 수술비, 뇌출혈 수술비, 종수술비 같은 수술을 할 때마다 매해 지급받으실 수 있는 수술비 특약을 통해서 한 번 지급되고 끝나는 진단금을 보완하실 수 있겠고요. 또 수술을 하지 않고 혈전만 제거하실 수 있기 때문에 혈전용의 치료 진단 자금도 같이 준비하신다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가 많은 질병이라고 말씀드렸죠. 장애율에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받는 질병 후유 장애라든지 그리고 국가에서 장애 등급을 받았을 때 장애 등급별로 보험금을 지급받는 장애 등급 진단금도 함께 준비하신다면 더욱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우리나라 순환기계 질환 치료를 하는데 드는 비용이 9조 4천억 원입니다. 암을 치료할 때 드는 비용인 7조 원보다 훨씬 높은 금액인데요. 이처럼 뇌혈관 질환은 발병을 하게 되면 경제적 부담이 굉장히 큰 질병이기 때문에 미리 전문가를 통해서 보험에 대한 준비를 잘 해두시는 것도 꼭 필요하시겠고요. 더불어 꾸준한 운동과 그리고 올바른 식습관을 통해서 질병 예방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점 강조드리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사망 원인 3, 4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뇌혈관 질환인 만큼 대비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 후유증을 동반하는 경우도 많다라고 하니까요. 이에 맞는 보험 전략도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강의 준비해 주신 우리 김태현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강의 내용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 봤으니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인생 설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명한 선택이 되겠죠. 오늘 그 선택에 도움을 주실 두 분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박선희 전문가님 그리고 장석현 전문가님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지 오늘의 첫 번째 주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는 보험 만기입니다. 보험 만기를 두고 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100세 시대다 보니까 80세도 짧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굳이 그때까지 보험료를 투자하자니 급하게 필요한 돈도 해결해야 될 텐데요. 만기 시점을 과연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현명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보험이든 만기는 이때까지다 이렇게 정답이 있으면 쉬울 것 같은데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의 주제 선택해 주신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요즘은 100세의 시대죠.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향후 10년 후에는 인생은 80부터라고 할 수도 있을 만큼 의료 기술이 점차 좋아짐에 따라서 평균 연령 수명이 그만큼 길어졌죠.
그런데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보험이 70세 혹은 80세에 끝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그만큼 불안한 노후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만기가 짧다고 해서 무턱대고 보험을 정리하시기에도 애매하고 그런 부분을 오늘 같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네, 아직 제 인생 시작도 안 했다라고 하니까 좀 힘이 되기도 하는데요. 구체적인 사례를 만나봐야 또 문제점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례부터 짚어주시죠. 네, 이번에 저희 쪽으로 의뢰를 주신 분은 따님께서 아버지 보험을 점검해 달라면서 저희 쪽으로 의뢰를 주셨어요. 현재 아버님 연세는 65세이신데 현재 당뇨약과 고혈압약을 오랫동안 복용 중에 있으셔서 이쪽으로도 좀 걱정이 되지만 보험을 살펴봤더니 조만간 몇 년 후에는 다 보장이 끝이 난다라고 해요. 그리고 따님이 보시기에도 보장 내역이 쏙 좋은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걱정되는 마음에 저희 쪽으로 의뢰를 주셨는데요. 우선은 아버님께서 현재 가입 중인 보험 내역을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L손해보험에 통합보험을 준비를 하셨는데 월납보험료 30만 원에 15년 납 100세 만기 상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질병 사망 2천만 원과 상해 사망 5천만 원이 각각 80세, 100세로 되어 있고 암 진단비 2천만 원, 유사암 진단비 200만 원,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진단비가 각각 2천만 원씩 구성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16대 질병 수술비와 암 수술비가 200만 원, 질병 상해 입원 일당이 3만 원이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실손이 포함된 상품으로 입원 의료비가 300만 원, 통원 의료비가 10만 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 실손 같은 경우는 80세에 끝이 나는 80세 만기형 상품이었습니다. 이 보험 같은 경우는 2007년도에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보험료는 납입이 끝난 상태시고요. 이 실손에 관한 보험료만 지금 납입 중에 계신데 이 시기에 가입한 상품 치고는 100세 만기 상품으로 잘 준비를 하신 것 같이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실손에 있어서 이 실손이 80세에 끝이 난다라는 점은 많이 아쉬운 점입니다. 게다가 한도를 보시면 입원 시 300만 원이고요. 통원 치료비는 10만 원으로 많이 부족한 상태이시기 때문에 이 실손에 관한 부분은 시급한 리모델링이 필요해 보이고 이대 진단도 뇌졸중과 급성심근경색으로 다소 협소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점 또한 좀 아쉬운 점인 것 같습니다. 그 후에 L생명보험사의 특정 질병 수술비 300만 원, 기타 수술비 1,000만 원으로 26,300원에 10년 납 70세 만기 상품을 또 준비를 하셨어요. 아마 이 수술비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요. 역시 만기가 70세로 좀 다소 짧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앞에 보시면 특정 질병, 기타 수술비 같이 앞에 특정 질병이나 기타라는 이런 문구가 써 있잖아요. 그래서 가벼운 시술이나 수술을 받을 시에는 보장받기가 어려운 좀 협소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점 많이 아쉬운 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같은 회사에 암 진단비 1,000만 원과 유사암 진단비 200만 원,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를 각각 1,000만 원씩 해서 또 준비를 하셨어요. 월납보험료는 43,800원, 10년 납입, 10년 만기 상품으로 이 상품 같은 경우도 2017년도에 가입을 하셔서 앞으로 5년 정도 보장을 받으시면 보장이 끝나는 그런 상품인데 그러면 시청자님 연세가 72세이시거든요. 그래서 72세 이후로는 보장받기가 어렵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만기가 다 70세, 72세, 70대 초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보여지고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으로 이대 진단비가 가장 협소하게만 구성되어 있다는 점도 많이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전자 보험을 또 준비를 하셨어요. M손해보험사 상품으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1억 원, 변호사 선임 비용 2천만 원, 자동차 사고 벌금 3천만 원으로 월납보험료는 13,000원에 20년 납, 20년 갱신 상품입니다. 지금 나오는 운전자 보험 상품 같은 경우는 회사마다 좀 그 한도를 또 다 높여놔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같은 경우는 2억 원까지, 변호사 선임비 같은 경우는 5천만 원까지도 보장이 가능한 회사 상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이런 한도들도 최대한으로 해서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례를 이렇게 만나보고 왔는데 아무래도 복용 중인 약이 있다 보니까 보험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 만기가 보니까 80세 아니면 70세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서 사실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보험들이 많습니다. 불안해하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분 같은 경우엔 해결책 어떤 게 더 필요할까요? 네. 이미 납입이 끝난 상품들도 몇 가지 있기 때문에 기존의 L손해보험 통합 상품이나 수술비가 들어간 건강보험은 납입 기간이 끝난 것은 그대로 유지를 하시고요. 만기가 짧았던 실손만 좀 보완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D손해보험사의 유병자 실손으로 준비를 해드렸는데 입원 의료비 5천만 원에 통원 의료비 20만 원으로 월납보험료는 58,600원입니다. 3년 납에 3년 만기 상품이고요. 이미 혈압약과 당뇨약을 드시고 있기 때문에 유병력자 실손으로만 준비를 해드림으로써 유병력자 실손 같은 경우는 3년마다 재가입을 통해서 보장을 받으시고 싶은 만큼 보장을 받으실 수 있고요. 이로 인해서 부족했던 만기와 한도를 해결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H생명의 암보험 준비해 드렸는데요. 암진단비 3천만 원에 유사암 진단비 2천만 원으로 월납보험료 12만 3,130원으로 20년 납 100세 만기 상품으로 준비해 드렸습니다. D손해보험사의 또 간편 건강보험을 준비해 드렸거든요. 뇌혈관 진단비 1,000만 원에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1,000만 원, 질병수술비 30만 원, 119대 질병수술비 1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보장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해 드렸고 뇌혈관 허혈성 심장 질환 수술비도 각각 1,500만 원씩 여기에 상해 수술비 100만 원으로 수술비로도 부족함 없이 준비해 드림으로써 월납보험료 94,210원에 20년 납 100세 만기 상품으로 준비를 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운전자 보험 M손해보험사 상품으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2억 원에 변호사 선임 비용 5천만 원, 자동차 사고 벌금 3천만 원으로 월납보험료 13,130원으로 구성해 드렸습니다. 기존에 워낙에 만기가 짧은 것도 큰 문제였지만 보장 자체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협소했던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으로만 구성되어 있던 그런 2대 혈관 질환 문제를 100% 보장받으실 수 있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하혈성 뇌혈관 질환 진단비로 구성을 해드렸고요. 아무래도 고혈압약과 당뇨약을 복용 중이시기 때문에 이 2대 질환 쪽으로는 보험료가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단비를 많이 넣어드리면 좋겠지만 그만큼 보험료 부담도 생각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대체적으로 보험료가 진단비보다는 저렴한 수술비로 해서 각각 1,500만 원씩 넣어드림으로써 이 진단비의 부족한 점을 좀 보완해 드렸고요. 기존에 수술비가 거의 전무했다라고 싶을 정도로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이 없었는데 가벼운 시술이나 수술을 받을 때마다 중복 반복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 수술비, 엔대 수술비, 상해 수술비까지도 부족함 없이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리모델링 전은 12만 5천 원에서 리모델링 후는 28만 9천 원으로 다소 보험료가 좀 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5년 후에 만기가 되고 그때 다시 재갱신 혹은 재가입을 통해서 보험을 다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지금 현재 한 살이라도 좀 젊으시고 건강 상태가 양호하실 때 준비를 하셔야 보험료도 그렇고 보장도 그렇고 제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리모델링 덕분에 이 부족했던 만기와 다소 협소했던 이 보장 내용들을 보완을 이렇게 잘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보험료 부담도 함께 잡는 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가성비 전략을 만나봤던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번 사례에 제시해 주셨던 해결책 이외에 주의사항이 필요하다면 어떤 게 더 있을까요? 네, 만기가 짧다라고 해서 무턱대고 보험을 해지를 하신다고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내가 지금까지 납입한 보험 기관과 보장 내역들을 좀 꼼꼼히 살펴보시고요. 정리를 해야 할 것들과 내가 보완해야 할 점을 잘 살펴보신 후에 선택을 하셔야지 내가 손해보는 일이 없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이든지 이 해지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는 계속 가지고 가는 것이 맞는지 정리하고 새로운 전략을 취하는 것이 맞는지 신중히 생각을 해보고 또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주제도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내림보험입니다. 내림보험의 의미는 무엇이며 주제를 선택해 주신 그 이유까지도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림보험 이렇게 봤을 때 사실 어떤 보험인지 저는 한 번에 캐치하기는 어려웠는데요. 내리사랑처럼 내려받는 맞아요. 보험일까 이렇게 추측을 해봤습니다. 주제를 선택해 주신 이유 짚어주시죠. 맞습니다. 뭐 내리사랑, 내리갈굼, 내린굿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런데 내림보험은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든 얘기거든요. 네, 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보험을 자녀분들이 이제 관리하게 되는 그런 보험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보통 우리가 부모님들이 나이가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보험을 가입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 자녀분들이 나중에 경제적으로 자립을 하게 되면 이제 이 보험은 네가 내고 네가 관리하라 이렇게 물려주는 보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때 딱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정말 어릴 때부터 말을 잘 듣던 착한 자녀분들은 어떤 보장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부모님들이 잘 유지하라고 하니까 잘 이렇게 돈 내고 잘 유지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릴 때부터 말을 좀 안 듣던 자녀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사회 초년생일 때 건강에 대해서 중요한 그 인식을 갖기는 좀 어렵거든요. 워낙에 건강하고 아픈 데도 없고 하니까 보험에 대한 중요성을 잘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전에는 부모님이 내던 거였는데 이게 내가 내 돈 벌어서 내려니까 아까워서 보험을 또 해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모님으로부터 내려받은 이 보험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뭐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어린이날 때 이 선물로 아이를 위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사례가 있다라는 이야기는 종종 들어봤는데요. 아무래도 부모님이 대신 가입을 해줬다라고 한다면 제일 좋은 거겠지 하고 방치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그 사례부터 짚어주시죠. 네, 30세 초반의 남성분이신데요. 사회 초년생이세요. 이제 갓 직장에 입사를 하셔서 부모님으로부터 이제 보험을 직접적으로 이게 물려주신 게 아니라 이제 경제적으로 내가 자립도 했으니까 이 보험은 내가 관리하겠습니다 해서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보험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가입 시점이 굉장히 어릴 때 가입하신 거예요. 이게 2008년도에 가입하셨던 보험인데 지금 15년 가까이 내신 거거든요. 15년 가까이 내고 물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납입 기간이 아직 30년이 남았다라는 얘기를 듣고 너무 놀래가지고 저희한테 의뢰를 주신 분이거든요. 어떤 사연인지 한번 그 보장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A생명에 종신보험을 가입을 하셨고요. 월 납입보험료가 13만 2천 원이에요. 근데 그 뒤에 보시면 60세 납입이라고 돼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보험 가입하실 때 60세 만기, 80세 만기, 100세 만기 이런 거는 많이 들어봤는데 60세 납입은 아마 조금 생소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보험료를 납입하는 방법 중에서는 이 20년 혹은 30년 이렇게 연 단위로 보험료를 내는 경우도 있고요. 세 단위로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60세가 될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거나 혹은 70세가 될 때까지 납입을 하는 이 세납입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대 초반이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냈던 게 15년가량 보험료를 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내야 될 남은 기간이 60세까지예요. 그러니까 30세 초반이니까 아직도 30년이 더 넘게 남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보험이라고 해서 한 남은 기간이 납입 기간이 5년, 3년 이러면 좀 물려받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물려받았다라기보다는 거의 전문용어로 우리가 던지게 했다라는 부모님이 던진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30년을 넘게 납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납입 기간이 길어요. 그러면 이 보장 내용이라도 좀 좋으면 이게 유지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할 수 있는데 보장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요 내용이 사망진단금이 1억으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주계약이 1억 원이고요. 이 30세 이 사회 초년생분이 사망을 하게 되셨을 경우에 1억을 받게 되는 주계약이 설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암진단금이 2천만 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뭐 암이야 예전 상품이 좀 더 좋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 상품들은 갑상선암도 일반암으로 해주고 있고 뭐 유방암이나 자궁암 이런 부분들도 다 일반암에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 보험들이 암보험 보장 범위가 좀 더 넓거든요. 근데 이 뇌출혈이나 급성심근경색 같은 경우에는 요즘 시대랑은 좀 맞지 않는 보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혈관이 막혀서 결국엔 터지는 건데 이 혈관이 막히다가 결국에는 터지는 게 이 뇌출혈이랑 급성 심근경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같은 의료기술이 발달했고 정기검진도 이렇게 잘 하는 요즘 같은 추세에서는 이런 뇌출혈이나 급성심근경색이 발생되기 이전에 혈관 질환들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뇌출혈이나 급성심근경색 같은 담보들을 준비하시는 거는 좀 잘못된 보험이다라고 보시는 게 오히려 더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예전에 가입했던 보험들이 이런 게 들어있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예전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납입 기간이 30년이 넘게 남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 뭐 수정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1.3종 수술비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1.3종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옛날 보험이라서 지금 현재 그 우리 보험 상품에 나와 있는 그 수술비보다는 보장 범위가 좀 더 넓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약관은 제외되는 그 보장에서 제외되는 약간 그 항목들이 보험회사의 실수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런 제외되는 것들이 별로 없어서 거의 모든 수술이 다 1.3종 수술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다못해서 우리 그 임플란트 할 때 치조골 이식 수술할 때 하는 그 치조골 이식 수술도 여기는 1.3종에 들어가는 수술이거든요. 근데 요즘 수술비에는 그게 또 따로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보장 범위는 좀 넓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보장 금액이 또 너무 작습니다. 300만 원이에요. 최대 300만 원 지급받는 거기 때문에 아마 간단한 수술하실 경우에는 뭐 2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밖에 못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암 수술을 하거나 큰 수술을 하시더라도 여기는 최대 300만 원밖에 못 받기 때문에 보장 금액이 조금 작다, 조금 많이 작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입원 일당이 들어가 있습니다. 3만 원. 입원했을 때마다 3만 원씩 지급하는 형태의 특약인데요. 이때 당시에 생명보험사들은 첫날부터 지급을 하는 게 아니고 4일차부터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틀이나 3일 입원하셨던 분들은 입원 일당을 받으실 수가 없게 되고요. 그리고 장기간으로 요즘엔 또 입원하기가 쉽진 않아요. 우리 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적정 입원 일수라는 걸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골절로 입원했을 때는 뭐 한 달, 뭐 이런 식으로 적정 입원 일수를 정해놨기 때문에 이 일수를 초과해서 만약에 입원을 하게 되면 보험심사평가원에서 또 조사를 나와서 적정한 입원인가 아닌가를 또 이 서류로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입원 일당은 사실 장기간 입원하는 경우의 수도 훨씬 더 줄었고요. 그리고 이 입원 일당에 대한 보험료도 굉장히 비싸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입원 일당은 요즘에는 이 선호하는 특약은 아니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손의료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실손의료비 때문에 이 보험을 유지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병원에 갔을 때 받을 수 있는 실손의료비 특약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유지를 하시는 것 같은데 충분히 지금 젊고 건강하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남아있는 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보험을 유지하기보다는 지금 새롭게 구성해서 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할 것 같다는 판단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보험은 비생명의 종합보험인데요. 암에 대한 준비를 좀 더 하셨어요. 고해감 진단비가 2천만 원, 일반암 진단비 2천만 원, 그리고 유사암 진단비 200만 원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셨는데 요즘에는 또 유사암을 몇 천만 원 단위로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일반암의 10% 혹은 20%를 유사암 진단비로 지급을 했는데 요즘에는 유사암 진단비를 최대 5천만 원까지도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흔하게 걸릴 수 있는 갑상선암이나 뭐 대장 전막내암이라든지 이런 경계성 종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만약에 진단받게 되시면 한 5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이런 유사암 진단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갖고 계신 이 암 보험 같은 경우에는 유사암 진단비가 조금 약한 형태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더 치명적인 단점 중에 하나가 10년 갱신형 보험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30대 초반이신데 이 보험을 계속 갖고 가시다 보면 10년 단위로 보험료는 변동되면서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보험료를 계속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그 전에 A생명보험이랑 B생명의 이 갱신형 보험을 계속 유지를 하신다면 사시는 동안 보험료 거의 계속 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준비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리모델링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보험이 A손해보험의 건강보험을 또 보완해 주셨어요. 뇌졸중 진단금이 1,000만 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뇌출혈 진단금,
급성심근경색 진단금 3천만 원씩 해서 월납입 보험료 27만 원이고요.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20년 납입의 100세 만기로 비갱신형 형태로 잘 가입을 하셨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혈관 질환을 좀 보완을 하신 것 같은데 뇌출혈이나 급성심근경색의 비중이 좀 더 크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드리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 혹은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로 조금 개선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존에 가입했던 내역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아무래도 이 새납입이다 보니까 15년을 냈는데 앞으로 대략 30년을 더 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굉장히 막막한 것 같아요. 13만 2천 원이면 사실 적은 금액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던진 보험이 아니라 진짜 내린 보험이려면 이분은 어떤 해결책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보장에 조금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실손의료보험이 기존에는 생명보험에 들어 있었는데 요거를 이제 실손 전환하실 필요도 없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건강하시기 때문에 다른 손해보험사로 신규로 가입을 좀 시켜드렸습니다. 다치거나 아프거나 병원에 가시게 되면 병원비의 70%에서 80% 가까이 돌려받을 수 있는 실손의료보험을 준비를 해드렸고요. 월 납입보험료는 10,000원이거든요. 이게 지금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라서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근데 이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아니지만 향후 2년 후에 이제 개인 할증 제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병원을 많이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할증이 자동차 보험처럼 개별 할증이 되기 때문에 많이 가시는 분들에겐 조금 불리할 수는 있지만 아직 이 젊은 분위기시기 때문에 4세대 실손의료보험으로 좀 전환을 좀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강보험은 시손해보험의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를 해드렸어요. 30대 초반이라고 했는데 사실 보험 나이는 딱 30세예요. 마지노선이었거든요. 물론 일부 회사에서는 그 34세까지 어린이 보험이 가입이 가능하지만 거기서는 보험료가 조금 비싼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보험사 30세까지 받아줄 수 있는 다른 보험사를 좀 선택을 해서 건강보험을 준비를 좀 해드렸습니다. 일단 그 일반암 진단비 5천만 원, 보장 범위 가장 넓은 형태의 진단비 준비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유사암 진단비 2천만 원, 그다음에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각각 2천만 원씩 준비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앞서 생생 라이프 팁에 말씀드렸던 그 코일 색전술, 클립 결찰술 이런 혈관 질환할 때 하는 수술들 있잖아요. 간단한 시술이거든요. 이런 시술할 때도 받을 수 있는 수술비 2천만 원씩 각각 준비를 해드렸고요. 이런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지급됩니다. 우리가 그 스텐트 삽입이나 이런 혈관 질환 수술 같은 걸 하게 되면 보통은 짧으신 분들은 5년, 길게는 10년 단위로 이 스텐트 삽입했던 거를 교체하는 수술들을 또 하기도 하거든요. 그럼 교체를 할 때마다 계속 받을 수 있는 수술비를 또 2천만 원 정도 넣어드렸고요. 그다음에 상해로 수술하실 때 100만 원, 그리고 질병으로 수술하실 때 20만 원, 그리고 특정 질병 수술비라고 해서 1호종 수술비와 119대 질병 수술비 합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지급받으실 수 있게끔 준비를 좀 도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뇌혈관 질환으로 진단받고 그다음에 수술을 하게 되신다라고 한다면 진단비 2천만 원에 뇌혈관 질환 수술비 2천만 원, 그다음에 여기 지금 특정 질병 수술비에서 3천만 원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총 7천만 원이라는 진단비와 수술 자금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혈관 질환에 대한 준비, 그리고 암에 대한 준비, 그리고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간단한 수술부터 질병에 대한 보장까지도 탄탄하게 준비를 좀 해드렸어요. 월납입 보험료는 15만 4천 원이고요. 20년 납입에 100세 만기로 비갱신형으로 준비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에 갖고 있던 보험과 지금 리모델링을 통해서 제가 준비해드린 보험 어떻게 다른지 한번 리모델링 전후 비교를 좀 한번 해드릴 텐데요. 기존에 일반암 4천만 원이 준비가 있으셨고요. 리모델링 후에는 일반암 진단비 5천만 원이 준비가 되셨습니다. 암 진단금에는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유사암 진단비가 기존에는 200만 원이었지만 리모델링 이후에는 2천만 원까지 준비가 되셨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뇌혈관 질환, 심장혈관 같은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뇌졸중이 1,000만 원,
그다음에 뇌출혈, 가장 걸리기 힘든 뇌출혈이 5천만 원 준비가 돼 있었다면 리모델링 이후에는 뇌혈관 진단비 2천만 원에 뇌혈관 수술비까지 2천만 원이 준비가 되셨고요. 그다음에 심장과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급성심근경색만 5천만 원이 준비가 돼 있었는데 리모델링 이후에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2천만 원에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가 또 2천만 원 준비가 돼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수술비는 기존의 1, 3종 수술비 300만 원이 다였거든요. 그래서 수술할 때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게 300만 원이 최대였는데 리모델링 이후에는 상해 수술비 100만 원, 그다음에 질병 수술비 20만 원, 그리고 질병 1호종 수술비 최대 1,000만 원, 그다음에 119대 질병 수술비 최대 2천만 원으로 해서 이 수술비에 대한 보장도 굉장히 많이 보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험료 한번 살펴보면 기존에는 19만 원, 19만 7천 원, 거의 20만 원 정도 납입을 하셨는데 리모델링 이후에는 16만 4천 원, 약 3만 원 저렴해졌어요. 근데 월납입 보험료로 보면 3만 원이 저렴해진 거지만 실질적으로 이분이 납입 기간이 굉장히 길었고 갱신형 보험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거를 고려해 본다면 실질적으로 월 3만 원이지만 총 납입 비용은 아마 이분이 차를 한 대 살 정도로 수천만 원 정도 절약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건강한 30대 초반이란 점에 잘 맞게 4세대 실손과 어린이 보험 전략으로 보험을 이렇게 구성을 해주셨습니다. 보장 내용들도 이렇게 살펴보니까 요즘의 의료 트렌드랑도 잘 부합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번 사례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더 있을까요? 일단은 물려받으시는 자녀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보험이 사실 우리 이제 20대, 30대 때 보통 물려받게 되실 텐데 그때는 보험의 중요성을 전혀 모릅니다. 왜냐하면 직간접적으로 이 보험이 왜 중요한지를 경험해 볼 일이 잘 없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나이가 들다 보면 사람이 병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아프게 되고 병원을 찾게 되고 그리고 병원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릴 때 미리 준비를 해놓는다면 나이가 들어서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그리고 훨씬 더 보장은 다양하게 준비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젊었을 때 그리고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보험이 어떤 보장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 보험료가 이 보험료를 내는 만큼 보장은 잘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거 체크를 꼭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부모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경험상 부모님들이 물려준 보험 이제 물려받아서 관리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 이거는 경험치입니다. 20만 원이 넘어가면 보험을 다 해지하더라고요, 자녀분들이. 보통은 한 20만 원 이내면은 이 보험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유지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보험료가 2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너무 보험료가 나가는 게 아까워서 해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물려주실 때도 이 보험이 어떤 보험이고 그리고 보험료가 합당한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자녀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이렇게 이중으로 꼭 체크를 해 보셔야지 내가 물려받은 보험이 정말로 갑오 같은 보험인지 아니면은 정말로 부모님한테 던져받은 보험인지 이런 거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일단은 잘 한번 챙겨보시고 사실 이런 거 알기는 쉽지는 않아요. 부모님이나 자녀분들이 체크는 하시겠지만 어떤 게 정답인지는 알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확인하실 때는 꼭 보험 전문가를 통해서 이 보험이 좋은 보험인지 유지를 해도 되는 보험인지 이런 것과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모님이 사랑으로 준비해 주신 이 보험 있잖아요. 그때는 최선의 전략이었어도 사실 지금은 의학이 발전하고 보장이 확대되면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보험을 물려받는 시점에서는 예전의 보험 장단점을 명확하게 분석을 해서 또 새로운 전략들을 추가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어서 검색어 Q&A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이 시점 가장 뜨거운 보험 키워드에 대한 궁금증을 스피디하게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 궁금증은 오래전에 가입한 보험 당시에 빈틈없이 준비했더라고 하면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리모델링이 필요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급성장을 한 것처럼 보험도 당연히 시대적 흐름에 맞게 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불과 20년 전에만 해도 평균 수명이 지금처럼 높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상품이 80세 만기형으로 많이 이제 출시가 됐었고 중대 질환이나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그 시대에 맞게 그
그때의 의료 기술에 맞게 보험도 그렇게 구성이 되었다라고 하면 요즘은 사실 그렇지 않죠. 의료 기술이 발달이 됐고 또 그만큼 조기 발견 그리고 내가 아플 때마다 이제 우리가 의료 기술이 워낙 좋아지다 보니까 뭐 병원의 문턱이 그만큼 낮아진 만큼 가벼운 질병에 걸렸을 때도 보장을 받으실 수 있도록 보험도 그렇게 변화를 해야 되는데 예전 보험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내가 당장 필요할 때 보장을 못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도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이 예전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이라고 하면 한 번 정도는 점검을 통해서 요즘 의료 기술에 맞게 요즘 시대에 맞게 구성을 한번 하셔서 내가 정말 필요할 때 꼭 보장을 잘 받으실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도 이 시대에 맞게 계속해서 진화를 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리모델링을 진행을 한다면 보장을 받는 데 불이익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궁금증은요. 보험 상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좋아지는 걸까요? 네, 잘 모르겠는데. 사실 저는 뭐 보험 상품을 개발하는 사람도 아니고 보험을 계리하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보험이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예측을 좀 해볼 수는 있어요. 예전이랑 현재랑 예측을 한번 해보면 미래도 좀 예측을 가능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과거를 한번 살펴보면 과거에 굉장히 좋은 상품들이 많았어요. 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마 1990년도에 가입한 연금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보험사에서 전화해서 이거 해지하시면 더 좋습니다. 해지 권유를 할 만큼 너무 좋았던 상품들이 있었거든요. 이걸 해지시키면 오히려 설계사들한테 또 수수료를 더 주는 상품도 있었어요. 그만큼 예전 상품들이 굉장히 좋았던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예전 상품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손해율이 점점 커질 수 있죠. 보험회사도 이 영업 이익을 위해서 이 개인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이익을 목표로 한단 말이죠. 그런데 손해율이 높은 특약이나 담보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없애버리기 마련입니다. 예, 그런데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허혈성 심장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 진단비 이게 지금 요즘에는 1,000만 원, 2,000만 원 가입이 가능했지만 불과 4년 전만 하더라도 뇌혈관 진단비가 없었거든요. 근데 1990년도 이전에는 이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뇌혈관 질환 진단비도 그때는 있었어요. 이 생명보험사에서 판매를 했는데 그때는 이 판매를 하다가 워낙에 손해율이 높아져서 이제 판매를 금지하다가 요즘에서야 이제 또 새롭게 나오게 되는 건데 이런 손해율이 발생함에 따라서 보험사들은 이 특약을 없앴다가 혹은 또 신규 가입자들을 늘리기 위해서 좀 더 좋은 상품을 만들었다가 이걸 반복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보험 역사를 통틀어 보면 유사암이나 뇌혈관 질환 진단비나 뭐 질병 후유장애나 그리고 납입 면제나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봤을 때 기존보다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좋아질 거다? 이거는 사실 뭐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힘들고요. 없던 게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판매되고 있지 않은 상품들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게 실제로 좋을지 안 좋을지는 그때 대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내가 보험 가입할 때 시간 좀 더 있다가 기다렸다가 가입하지 하는 것보다는 한 살이라도 조금 어릴 때 건강할 때 가입하시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장에 좋은 보험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라지기 전에 미리 가입을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궁금증도 만나볼 텐데요. 이 보험 계약 해지하기는 아까운데 이 보험료 부담만 줄이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보험 해지의 44%는 경제적인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그만큼 일정 부분 매달 정해진 금액을 뭐 짧게는 10년에서 길게는 20, 30년 동안 낸다는 건 사실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닌데요. 그만큼 지나가다 보면은 내가 보험료 내기가 부담스러워지는 경우도 사실 생길 수 있죠. 그럴 때는 보험을 해지하는 방법보다는 보험료를 조금 줄이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가장 간단하게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감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험료 같은 경우는 보장 금액을 기초로 해서 보험료를 산출을 하는데 그 보장 금액을 일정 부분 줄이신다면 그 줄인 만큼 보험료를 아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특약 해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감액이 좀 부담스러운 분들은 대체적으로 나에게 좀 불필요한 그런 특약들은 조금 해지하시는 방법도 추천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감액 완납 제도로도 활용할 수 있는데요. 감액 완납이란 내가 지금까지 납입한 보험료를 쌓아진 해지연금을 일시적으로 해지연금을 활용해서 앞으로 남은 보험료를 뭐 이렇게 일시로 납입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점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꿀팁까지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인생설계 원픽부터 검색어 Q&A까지 궁금증 해결해 봤는데요. 오늘 도움 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고요. 기타 유사 명칭에도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요. 다시 보시면서 놓쳤던 부분들도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